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성공 창업 준비 매뉴얼 교육과정 27회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27차 시 홍보 마케팅 전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장에서 저희들이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창업하시는 스타트업인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도 부족하고 브랜드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간상을 통해서 간접 유통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직접 유통을 할 경우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으로의 매매가 가격 할인폭이 큰다든지 마케팅 비용이 적게 든다든지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 대한 체험 욕구가 낮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직접 판매가 유리하지만 대부분의 창업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직접 유통보다는 간접 유통을 선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심사위원들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직접 유통을 할 경우에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B2C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 홍보 마케팅하는 방법이고요. B2C는 법인 고객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현상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또 브랜드 이미지가 지금 없기 때문에 PR도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2C 대상으로 우리가 홍보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매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홍보 마케팅 전략을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의 목표 고객이 법인 대상으로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법인 고객은 우리가 인적 판매가 가능합니다. 인적 판매가. 다시 말하면 법인 고객 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한테 찾아갈 수도 있고요. 이메일을 보내거나 또 전화 같은 것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접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법인은.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마케팅 가능한 것이 법인 고객들은 전시회나 박람회에 참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전시회나 박람회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런 마케팅 비용들을 많이 창업 스타트업인 경우엔 대행을 해줍니다. 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것은 스타트업의 자기 돈으로보다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고객은 고객을 만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홍보 마케팅을 선택할 때 우리 심사위원들이 볼 때 법인 고객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2015년부터 18년 동안 4년간 실제 창업 자금을 받은 정부 사업계획서를 지원을 받아서 창업하시는 분들을 제가 54개를 제가 마케팅 멘토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멘토링 자료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스타트업이 목표하는 목표 고객이 법인인 경우가 37개. 다시 말하면 70% 이상이 법인 고객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B2C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화한 사업 아이템보다 법인 대상으로 사업 아이템을 정하고 또 마케팅 전략도 B2B 대상 마케팅 전략을 쓴 분들이 많이 합격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실제 총입 창업 패키지라고 하는 창업 정부 지원 사업에 합격한 홍보 마케팅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면 동일한 내용들을 이렇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업 아이템은 개인용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사업 아이템인데요. 여기 보시면 홍보 마케팅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PMF라 그래서 시장 사내 인력을 통해서 체험단이나 고객들한테 우리 제품이 실제 제품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했다. 1단계로. 2단계로는 이런 리서치 회사를 통해서 FGI라 그래,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 그래가지고 실제 고객들을 불러서 우리 제품이 상품성이 있는지를 시장 조사를 의뢰를 해가지고 이 제품이
시장에 필요가 있다는 사실들을 발견하고요. 마지막 3단계, 이게 온라인 판매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직접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여기서 보면 전문 업체를 활용해서 중간상, 지난번 설명한 것처럼 간접 판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초기 스타트업인 경우에는 제품이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마케팅 비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 그런 B2C를 하는 업체에 납품을 해서 그 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마케팅 전략을 짰고요. 마지막 오프라인 판매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S전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만한 그런 전자회사하고 이 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그 사람들한테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그 회사가 자기 사내 직원들이나 또는 다른 지자체 대상의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보시면 알겠지만 B2B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짰죠. 그래서 이 홍보 마케팅 전략을 보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3단계 온라인 패널 오프라인 판매를 보시면 다 간접 유통을 하거나 직접 유통을 하더라도 법인 대상으로 마케팅 전략을 세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 홍보 마케팅 전략을 짤 때 B2B, 중간상을 통해서 내가 마케팅한다. 그 중간상이 여기 이 경우는 어떤 거냐면 대형 가전사의 유통망을 활용하는 거 되겠죠.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쓰여져 있을 때 심사하는 심사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 매출 가능성이 있다. 네? 그죠?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죠? 간접 유통을 한다. 그리고 B2B를 한다. 이 두 가지를 이 사업계획서상 표로 정리되어서 자기 마케팅 계획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초기 창업자로서 스타트업의 정부 지원 자금을 받으려면 이런 방식의 홍보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심사위원 입장에서 이 회사는 현실적인 마케팅 전략을 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2030 젊은 청년들은 이 부분을 벤치마킹 하셔서 여러분들의 사업계획서에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는 제가 최근에 지난주에 2주 전에 이 회사의 이 홍보 마케팅 전략을 제가 같이 컨설팅을 했습니다. 그때 그 고민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회사에 또 모회사가 있습니다. 모회사. 그 모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L전자의 LED 모듈을 납품한 한 20년 동안 납품한 회사가 모회사입니다. 그 모회사가 중국 해주에 법인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국내 L전자에 납품하는 그런 수익 모델인데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해외 시장으로 우리가 홍보 마케팅 할 때 누구를 활용한다고요? 모회사의 법인을 활용한다. 그죠? 우리가 해외 시장을 어떻게 진출할 거냐 하는데 기존에 이 모회사의 유통망을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 홍보 마케팅 전략을 짤 때 그 얘기 자체가 현실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제품에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회사에 납품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올리브영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창업자의 제품을 자기 입점을 시키려고 하면 최소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컨셉 분석부터 시작해서 시장성 분석, 또 매출 가능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사업계획서상에 우리가 그 올리브영하고 MOU를 체결해서 판매할 계획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현실적인 접근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 회사가 또 좋은 점은 S전자하고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해서 국내에 사내에 이제 이렇게 이게 보급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 S전자의 실무팀하고 회의 내용 결과를 들어보니까 그 해외에도 S전자의 지점과 또는 그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회사에도 자연히 납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출이 되고 또 수출이 된다 하면 그 브랜드 자기네
그 해외 공장에서 그걸 써보고 나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그 처에 충분히 그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처럼 홍보 마케팅 전략을 사용할 때에 이러한 내용들이 심사위원들이 보기에 설득력 있게 작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접 유통을 한다든지 직접 개인 고객들을 판매한다는 것 대신에 어떤 전문 업체를 통해서 판매한다든지 모회사의 법인을 활용해서 한다든지 지금 그 대형 가전사하고 공동 개발해서 그 분들의 공장이나 그분들의 유통망을 통해서 확장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적시할 때 그 내용을 보고 이 회사는 향후에 매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직접 유통한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협업을 한다든지 간접 유통을 한다든지 또 기존의 모회사의 법인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이 홍보 마케팅 전략을 짤 때에 심사위원 입장에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요. 또 그러한 전략을 짠 부분들을 심사위원들이 눈에 띄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홍보 마케팅 이것은 심사위원의 심사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매출 가능성을 판단하는 대리 지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걸 잘 작성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